계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억 6천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중도금 받고 1월 30일인데 사실 그 전에 잔금 치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1월 달에 해서 1월 10며칠인가 저희가 잔금 치러서 11억 6천에 아까 그 물건을 그냥 지하 거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다른 거는 또 똑같이 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거기에 다른 건 다 없이 여기 했고 저희가 특별한 조건을 한 거는 이제 하나 더 달아서 거기다 특약으로 대신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 누수에 책임을 한다고 해서 11억 6천에 팔아버렸어요. 7월 달 정도에 잔금 치르고 8, 9, 10, 11, 12, 1 한 6개월 단타가 되네요. 단타도 가능해요. 단타도 가능합니다. 상가가 100몇 평짜리가 통이 가능해요. 이것도 어떻게? 제가 먼저 판다? 아니요. 팔아주세요. 가격을 조정해줬습니다. 그럼 팔아드릴게요. 팔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잡으면 되죠,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 뭐 지난 거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린 지난 거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그때만 그랬지 지금 안 되잖아.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돼요. 진짜 된다고? 그러면 얼마야 되는데 보증금 안 받아도 1억 9,700에 180평 되는 이런 물건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전용 면적 180평을 대출 빼고 내 돈 한 2억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 2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뭐 아파트 어림도 없죠, 그죠? 요새 이게 저 사실 이거 사실 개인적이지만 멘붕이 왔던 게 이게 11억 3천인데 30평, 20평대가 다 10m이잖아요. 어떨 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순간. 뭐? 이게 진짜 전체 100몇십 평이 하는데 이 180평에다 또 집으로 꾸며놓고 살아? 막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집사람한테 혼날까봐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2억 정도 투자했잖아요. 실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6개월 있다가 세금 내지만 뭐 11억 6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냥 대충 절반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뭐 9억, 10억, 11억. 뭐 1억 얼마 벌었으면 됐죠, 뭐.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여러분 좀 더 뭐 욕심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고 지금처럼 아까처럼 또 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우나 찜질방에 대한 것도 하나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근데 사실 이것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또 다음 물건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의견도 여쭤보고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도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저만 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카톡방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시간 관계상 사실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고요. 대신 제가 나중에라도 체크해서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다 답을 드릴게요. 대신 대출 부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대출 강의가 조만간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그분한테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더 전문가시니까. 나머지들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부천시에 있는 지하에, 저 지하 진짜 좋아하죠. 지하에 찜질방이 26억 감정짜리가 6억 2,400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나왔었어요. 이 건물이고요. 여기 건물 자체가 위에는 다 오피스텔이고 지하가 이렇게 사우나, 찜질방으로 있었던 겁니다. 조금 특이한데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100평씩으로 복층 200평인데 건축물 등기나 이런 건 다 등기상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데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했던 게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안 됐죠. 근데 위치는 좋아요. 부천역 유동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역 쪽에 바로 상가, 뭐 오피스텔, 상가, 모텔 뭐 이렇게 있는 쪽에 이 자리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해당 건물의 지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건물 면적이 전용 211평에 대지권 37평. 이것도 그러니까 뭐 분양평수는 더 크겠죠, 당연히. 이렇게 됐던 것이 관리비도 나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를 여기에서 6억 얼마 정도 했을 때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채권이라는 걸 또 활용해서 제가 샀어요. 채권을 사서 사실 다시 팔거나 낙찰받거나 제가 낙찰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뭔가 쓸까 고민하다가 일단 제가 방어입치라고 해서 일단 제가 여기 미납 있죠. 이 미납 누가 있냐면 제가 미납을 했어요. 제가 낙찰받았다가 미납을 시켰어요. 왜? 배당을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어려운 거라 지금 얘기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또 새로운 또 경매랑 연결된 채권이랑 또 다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이때 입찰하러 왔던 저를 포함 3명, 4명 중에 1명과 제가 얘기가 돼서 그분한테
입찰을 하게 합니다. 13억에. 그래서 제가 배당 받고 일부 그분한테 뭐 같이 다시 페이백식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해서 제가 배당 받는 거에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하고 이제 뭐 관리비 같은 거 해결하면서 같이 활용하면서 쓰시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잡았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물론 제일 좋은 건 쓰는 분들이 계속 쓰면 좋겠지만 이걸 자리 잡을 때까지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아까 전 첫 번째, 끌고 나간다. 관리비나 이자 내면서 끌고 나간다. 1년, 2년.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유행이 있잖아요. 노래방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또 거꾸로 시간이 되면 그게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많이 없어졌으니까 시소수지공이 생기겠죠. 찜질방 사실 우리가 가던 곳이잖아요. 사우나. 근데 지금 못 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럼 이게 풀리면 또 생겨야 되는데 다 망했어. 갈 데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떠겠어요? 이런 게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버텨. 그냥 마음 먹고 이거 낙찰 받아서 이게 지금 대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나왔거든요. 10억인가 11억 나왔나 그랬는데 10억이라고 잡을게요. 10억 나와서 이자 4% 잡아서 하면은 4천만 원인가 한 300 조금 넘게 나가겠네요. 한 350이라고 잡을게요. 여유 있게 350 나가. 관리비 한 100만 원 나가. 450 나간다고 치자. 1년치 그냥 킵해. 한 6, 7천 킵해. 1년 지나면 세감정 받아서 다시 대출 받던 하면 그 사이에 나타났을 때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이 사람 할 사람한테 판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으면 그게 방법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 아까처럼 이 공간에 최소한의 움직여야 될 이자와 관리비가 나가면 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사무실로 쓰던, 내가 쓰던 사무실을 옮겨서 내 건물에 사무실을 옮겨서 쓰던 뭔 상관이에요. 200평이 편하게 쓰면서 거기서 일부는 진짜 찜질방 다시 살려서 내가 그냥 찜질방으로 쓰면서 뭐 하던 100평 사우나 다 있으니까 남탕 여탕 다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쓰죠. 뭐 제가 다 써도 되잖아요. 뭐 내 건데 그렇게 하던, 아니면 또 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던, 아니면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이것도 상대방이 먼저 뭐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부천 사무실을 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분이랑 연결돼서 이분이 쓰던 사무실 제가 원래는 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쓰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사무실 글로 쓰고 있는데 이거랑 연결돼서 좀 쓰는 케이스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나라면 계속 나라면을 대입하십시오. 앞에 있는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얘기만 듣고 끝나면 여러분께 안 돼요.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내가 이걸 무엇을 할까? 나라면 여기 지하 100평이지만 200평이지만 여기다 100평은 저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집으로 쓴다는데 나도 집으로 쓸까? 아니면 100평은 속된 말로 내 아지트로 만들까? 진짜 아까처럼 또 하면, 아니면 200평, 100평은 내 창고로 쓰고 내가 뭐 제조업을 하던가 아니면 공장을 하시던가 뭔가 할 때 내 창고 공장으로 쓰고 100평은 내 사무실로 그냥 쓸까? 내 사무실을 옮기자. 내 사무실 월세가 200평 되는 걸 월세 쓰려면은요. 200평 월세 쓰려면 최소한, 물론 지하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300, 400은 나가야 되거든요. 3, 400은 전용 200평을 쓰려면 3, 400은 나가야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100평이 싸도 300이 넘게 나가는데 그럼 최소한 3, 400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갈 돈으로 아까처럼 나간 거 그냥 이자로 나가고 관리비 좀 나가면 내 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건물 가치를 회복해서 재감정 받아서 대출을 받건, 아니면 작자 나타났을 때 임대를 먼저 주건, 시설을 그대로 깨끗해요. 얼마 안 된 거라서 깨끗해요. 그냥 다 임대를 주건, 그 가장 중요한 보일러나 이런 것도 다 새 거고 깨끗합니다. 아니면 매각할 사람, 아까처럼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찾을 때 그때 제각받고 26억이 아니라 얼마에? 20억에 판다면. 그러니까 이분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 20억까지 받았어요. 이걸 제가 잡았다면, 제가 스스로 가져갔다면 20억까지 팔겠다 전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업하는 분이에요. 크게 하는 분이라 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해서 20억까지도 자기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져가다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그냥 뭐 놀리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같이 연결돼서 이거 사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시겠다고 해요. 뭐 황토 뭐 이런 물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같이 해서 하시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는 걸로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26억에 6억까지 떨어졌어도 일반 사람들 못 덤비는 거죠. 왜냐면 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쓰지? 이걸로 뭘 하지? 철거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이걸 철거한다면 200평 철거하려면 이거는 일반 철거는 한 평당 10만 원 잡으면 된다면 이런 건 뭐 2, 30만 원 잡아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목욕탕 시설 다 드러내야 되고 다시 또 뭐 하려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철거비에 관리비가 평당 100만 원씩 36개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뭐 아니 평당 100만 평이 아니죠. 그 분양평당에서 전용으로 한 만 원씩 해서 200만 원에 36개월 이제 3년이니까 36개월이면 7천 얼마에 철거비에 이러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건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할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게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정 안 될 때는 제가 쓰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민하고 있던 아이스팀 아직 정한 게 확정한 게 아니라서 할 생각으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고 또 다음 사우나나 찜질방이 나오면 그걸 해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은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지하는 사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뭐 여기 가깝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 가깝긴 합니다. 부천역이 가깝고 지근거리에 북부역이 더 상권이 살아있는 곳인데 부천 북부역 좋은데 그래도 쉽진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업지구로 한데도 불구하고 또 차라리 이게 낡았으면 사실 저는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새 거니까 또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메리트는 좀 떨어졌었고 그 역 근처의 모텔들이 많이 오피스텔로 바뀝니다. 오피스텔 모텔도 많이 망하면서 오히려 상업지구 같은 데는 용적률이 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의 물건이니까 낡았다면 그렇게 하기는 낡지도 않아서 못했었고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과연 이 100평, 100평을 어떻게 쓸까를 잘 고민해서 전 사실 공유주방도 고민했었어요. 여기다 공유주방, 배달 전문점에서도 한번 쓸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지금은 하지 않게 됐죠. 제가 이제 또 넘기고 매각을 하게 됐으니까 실제 매각은 이분이 했지만 사실상 제가 매각한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의 또 물건을 하게 됐습니다.